많이 부족한데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기회를 주신 우리 권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주말에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강의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일단 동교에서 AIX라고 하는 회사 대표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제일 제가 대표란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평적인 조직이라서 뭐 저는 이제 민경준이라고 하는데요. 다 민상 이렇게 다 부르고요. 뭐 자유롭게 뭐 IT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최대한 자유롭게 그런 의견 교환하거나 커뮤니케이션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회사의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디지털 마케팅 분야도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이 됐던 한국이 됐던 간에 결국에는 고객이랑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 부분이 예전에 그런 아날로그 마케팅, 그러니까 소통 마케팅한 소통 방법이 있어가지고 디지털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많이 개인화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조금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미 다 디지털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품이 되어버린 상태죠, 사실은요, 지금.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최근에 그런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 정말 우리를 편리하게도 하고 또 우리 마케팅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어떤 방법이긴 한데요. 사실 정말 이제 윤리적으로도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어떤 그런 빅테크 기업들, 팡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은 조금 휴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면들을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또 있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마케터 입장에서 그리고 AI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 디지털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제 나름대로의 간단한 정리한 것을 뭐 이미 아시겠지만 공유를 해드리고요. 아무래도 일본에 제가 있으니까 제 양력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조금이나마 이제 제가 경험하고 항상 배우고 있고 지금도 사실 배우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분야는 사실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 공부라는 게 굳이 뭐 어떤 책을 보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어떤 마켓 일을 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뭐 어떤 업데이트를 확인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금방 그걸 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화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면에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이런 일본 마케팅이나 뭐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한국과 다른 일본에 대한 일본에서의 디지털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만 꼭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본과 한국 간의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이라든지 유저의 그런 유저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차이라든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한국에서는 조금 접하기 힘든 내용을 조금 쉽게 오늘은 좀 부담 없이 안 그래도 또 저 끝나면 또 2시간 동안 또 머신러닝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강의가 있으니까 물론 쉽게 잘 설명해 주시지만 교수님께서 조금 이 2시간은 좀 편안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약간 조금씩 일본에서도 조금씩 능력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협회 활동이라든지 뭐 코트라라든지 뭐 한국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이런 활동들을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마케팅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좀 전반적인 상황들 그다음 제가 그 디지털 마케팅이라 그러면 사실 돈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분야가 게임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임 관련된 어떤 이벤트라든지 마케팅 그런 부분에서 뭐 조금씩 그런 강의를 한 경험은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페이스북 인사이트 노트라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에 비해서 페이스북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일본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서 비대면이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 사람들과 교류를 하거나 만나면은 다 페이스북을 아이디를 교환했었습니다. 물론 명함도 교환하지만 일반적으로 페이스북 아이디를 교환해서 이 사람이 어떤 회사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서로 교류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 이런 게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 때 트위터를 쓰고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인스타, 이제 페이스북을 같이 쓰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는 개인적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일본이라든지 그런 뭐 AI나 마케팅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지금 이제 한국어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AIX라고 하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IT 관련된 그런 그 회사 파이브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관련 회사에서 저희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있고 실제 그 게임 쪽에 그 검은 사막이라든지 이런 큰 타이틀을 실제 총괄도 해본 경험이 있는 이민 기사랑 같이 올해 5월 달에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5월 달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회사냐면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앱, 그다음에 웹 마케팅인데 특히 앱 쪽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한 70% 이상이 앱, 그 게임 앱을 이용한 게임 회사들, 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뭐 검은 사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게임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 타이틀이 한국으로 진출할 때, 아니면 일본으로 진출할 때 저희가 실제 어떤 전략을 세운다든지 마케팅 자문을 한다든지 실제 뭐 인플루언서 같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마케팅 에이전시 역할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국에 있는 그 코어 사이트라고 해서 그 게임 분석 ASTK를 심어가지고 게임 유저를 가시화하고 분석하는 솔루션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지금 게임 레포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는 현재 지금 앱 그 마케팅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에 MVP 내고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업체, 또 해외에서 일본으로 오는 업체, 한일 간의 그런 업체들 위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또 다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는 아까 우리 고모님, 우리 박창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AIX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AI 기술을 활용한 X, 뭐냐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뭐 어떻게 전개하거나 강화하고 싶은 회사들의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실제 한국의 AI 관련된 기술을 가진 업체들, 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일본을 또 진출을 도와준다든지 아까 바이오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AI 또 이렇게 신약 개발이라든지 진단 분야에 많이 활용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제 일본의 어떤 제약회사들도 뭐 최근에 한국 제약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일본에 또 큰 다케다라든지 큰 제약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 다음에 SOC부터 IC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전자부품 중에서도 그런 머신, 그러니까 AI의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로직, IP를 탑재한 기술이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본 상사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 진출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앱 마케팅과 그런 AI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 AIX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케팅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SNS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당연히. 이게 사실은 디지털 마케팅의 현재 큰 흐름이죠.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마케팅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일반 기존에 있는 마케팅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긴 하지만요.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고객이 그 핀포인트, 소위 말해서 개인화된 어떤 컨텐츠라든지 그런 니즈를 최대한 용이하게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ASO, SEO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AI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고객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뭐 넷플릭스를 안 보시는 분들이라도 유튜브는 보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이 들어있겠지만 또 개인 맞춤형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의 다른 EC 플랫폼도 그렇겠지만 내가 어떤 클릭하거나 내가 구입하거나 내가 어떤 그 바스켓 카고에 넣었거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유발하면 컨버전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걸 구입했으니까 앞으로도 뭘 구입할 거야. 단순하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뭐 계절적인 요소라든지 트렌드적인 요소 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직원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제가 웰컴 키트 같은 게 있는데요. 뭐 맥으로 할래 윈도우즈로 할래 물어보면 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검색을 한번 했었어요. 아마존에서 했는데 바로 제가 그날 저녁 때 집에 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니 PS4 이용해가지고 TV 이제 연결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는데 집에 와서는 딱 유튜브를 켜니까 바로 그 컴퓨터, 노트북 그 관련된 광고가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게 생각하시면 디지털 마케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현재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시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 현재 넷플릭스에서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조류 자체나 대흐름은 아마 역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그 조금은 윤리적으로나 그런 특히 이런 디지털 마케팅을 해서 수익을 거두는 회사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약간 좀 경종을 울리고 제안을 하는 형태의 그런 다큐멘터리인데요. 사실 이걸 보시면 역으로 디지털 마케팅이 얼마만큼 지금 발전돼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 다 상품이거든요. 저희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소비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구매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하나의 채널이 이제 SNS가 된 거고요. 예전에는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TV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거나 흥미를 느끼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 뭐 세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또 국가별로 인프라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다른 타인과도 공유를 할 수 있고 타인뿐만 아니라 법인 회사들과도 끊임없이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데이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실제 읽고 있고 그에 맞춰 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구매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던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끔 어떤 참여를 하게끔 이런 식의 어떤 모든 절차들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행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으로 이해도 아주 그 쉽게 되는 그런 영상 소개입니다. 그래서 약 한 3분, 2분 30초 정도인데요. 실제 이 영상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1시간 30분인가 2시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다들 저기 영어 잘하시죠? 저는 영어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다 영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어 그대로 했는데요. 거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는 틀리 이전에는 저희들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도구가 없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시청률 조사한다든지 뭐 설문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IoT라 그래가지고 기기들끼리 연결이 되고 또 모빌리티 그러면은 이제 자율주행 또 저희가 실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안정이 된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법률적인 어떤 레귤레이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유용한 시간을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든지 다른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차가 아니더라도 어떤 모빌리티 환경이 강화되면 뭐 그런 부분들 모두가 다 이제 한마디로 다 어떤 기기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사람한테도 칩을 심는다든지 하고 있고 실제 미국의 사실 아시겠지만 저도 미국 살아본 적 없지만 미국이 의외로 그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낮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초고령화사를 진입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아직도 젊은 세대가 많이 있거든요. 젊은 세대들한테 뭐 칩을 심어가지고 실제 뭐 근태를 체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어떤 그 결과도 많이 사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하면 정말 칩을 심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생체 그런 관련된 그런 것들도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더욱더 연결되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더욱더 데이터 양은 늘어나고 더욱더 우리들의 움직임은 가시화되겠죠.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기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남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포스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놀러 간 사진을 포스팅한다든지 우리 아이의 사진을 포스팅한다든지 또 텍스트로 입력을 한다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뉴스를 당연히 흥미가 있을 때 어떤 집중해서 그 흥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또 레코멘드 시스템도 작동을 하게 되고 또 그거에 연관된 또 광고가 당연히 푸시하기 쉬워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다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데이터가 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런 예전에하고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뭐 기본적으로 다 AI 관련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데이터 처리 능력들이 이제 급격하게 향상됐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 이런 GPU부터 시작해서 그런 실제 그런 하드웨어 발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끔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반적으로 그런 서베이 방식, 이거는 이제 맥킨지의 데이터인데요. 서베이 방식을 썼을 때 실제 그 표준 집단들이 아직도 저희가 이제 그런 설문조사들 물론 당연히 그래도 신뢰성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조사 결과를 발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서베이 관련된 서베이 기반의 어떤 예측 시스템 분석도 사실은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애매모호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실제 맥킨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보다 맥킨지가 훨씬 더 싱크탱크 데이터도 많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맥킨지라든지 보스턴 컨설팅 서비스 같은 그런 싱크탱크들의 저는 데이터를 사실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 IT 시대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또 이렇게 검색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좀 양질의 정보들을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어떤 싱크탱크들의 그런 데이터를 많이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디지털 마케팅 환경이 되면서 더욱더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더욱더 전체적인 데이터가 다 인풋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정보가 유의미한지 꼭 웨이트를 조절하듯이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비즈니스, 그러니까 돈이 된다 안 된다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식의 이제 시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그러면은 사실 용어가 조금 당연히 각자의 전문 분야에 있어가지고 용어가 좀 틀려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UA라든지 유저 어쿼지션이라서 이제 고객 획득이고요. 뭐 컨버전, 뭐 구매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뭐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앱 같으면은 인스톨 같은 것도 컨버전을 표현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마케터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의 시점이 이제 컨버전이 되겠죠. 리텐션 유지한다든지 로아스, 광고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다음 KPI, 뭐 마케팅, 프로모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뭐 조금 한국에서는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 앱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뭐 웹에 SEO가 있듯이 앱 같은 경우에도 ASO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스토어 안에서도 최적화하는 그런 마케팅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마케팅, 소위 말해서 또 유저들이 어떤 키워드에 반응을 하고 유저들이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반응하는지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디지털 마케팅의 영역들입니다. 나머지 다 CPI, CP 이런 것처럼 코스트, 뭐 인스톨하는데 얼마, 인게이지먼트 참여하는데 얼마, CPA 클릭하거나 액션하는데 얼마, CPM 뭐 이런 임프레션 얼마, 뭐 클릭하는데 단가 얼마 이런 것도 다 계산이 가능한 게 어떻게 됐냐면 다 그런 어떤 광고 측정 툴이죠. 에저스트라든지 앱스파이어 같은 어떤 그런 광고 측정 툴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이제 애드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서 나오는 그런 단가와 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광고비 같은 것들이 실제 디지털 마케팅 분야 데이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그러면요, 뭐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이라는 의미와 플러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커넥티드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리코디드 한마디 기록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전에는 일정 규모 집단적으로 해서 코호트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당연히 그 중요하지만 그게 가능하게 뭔가 되면 개개인의 성향이 어떤지 그러니까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성향의 집단, 유사한 성향의 소비자, 유사한 성향의 뭐 공급자 그런 뭐 니즈 이런 것들을 다 분류가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디지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용이하게 됐다는 거죠. 용이하게 예전에 비해서 용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케팅은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이제 광의의 의미의 마케팅이라는 언어로 쓰이기도 하고 뭐 실질적으로 좀 약간 좁은 의미에 쓰일 때도 많이 있긴 한데요.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케팅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마켓, 그러니까 시장이죠.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뭐 수요자라든지 공급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마켓의 그런 요소들과 ING,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인터랙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활동들이 마케팅이지 않을까. 물론 보통은 이제 컨버전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의의 의미도 있지만 큰 광의의 의미를 봤을 때는 이런 마켓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과 ING, 현재의 어떤 인터랙션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산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플랫폼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 마케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켓, 그다음에 ING죠. 연결하는 의미,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예, 이렇게 해서 마켓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타겟이 될 수 있고 그것의 중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뭐 디지털 마케팅은 뭐냐면 아까 같이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디지털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어렵게 뭐 어떻게 사전적인 의미로 다양한 설명도 하고 금방 금방 파악이 가능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다양한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그 연상작용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원래 마케팅이 용피라고 많이 나옵니다. 마케팅 4P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프로덕트 전략을 짜고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죠. 프라이싱 전략을 짜는 거죠. 플레이스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할 것인가, 그다음 프로모션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이제 마케팅은 프로모션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쨌든 이런 4P가 중심이 됐다 그러면 최근에는 people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 강화되면서 people 사람의 P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제품을 레코멘드를 하거나 영상을 레코멘드 하는 것들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친구가 야 이거 브랜드가 요즘에 너무 재밌어. 막 미래에 그런 약간 좀 먼 미래는 아니고 가까운 미래 같아. 근데 엄청 재밌어. 라고 만약 얘기했다. 그러면은 친구를 통해서 들은 거긴 한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내 화면 디스플레이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보고 있는 SNS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내가 어떤 검색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을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 상당히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뭐 약간 좀 복잡하게 정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비자가 결론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하는 목적은 다들 그러니까 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셜 딜레마라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다 돈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구매하고 안 구매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성향을 취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난번에 지난 대선에서도 러시아에서 그 페이스북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조종하거나 선거에 이용했다는 큰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꼭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계속 일어나고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우리들의 데이터,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들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그게 일종의 데이터로 파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돈이라는 게 상당히 그 디지털 마케팅에 어떤 마케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오터가 있네요. 또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 전, 그다음에 구매 시에, 구매 후에 모든 우리들의 생각과 인지 그리고 행동들이 이런 디지털 마케팅 환경하에서는 다 읽힐 수 있다. 그 외에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런 기기들과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은 마케터 입장에서는 그런 구매 전에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검색을 하고 웹을 보고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PR 기사에 반응을 하고 또 유저들이 현재 어떤 이야기를 화제거리를 이용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광고나 컨텐츠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A/B 테스트를 하면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정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실제 그게 정말로 유저가 원하는 것일까는 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A/B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크리에이티브나 어떤 광고 효과들도요 측정을 해가면서 최적화를 하게 되는 거죠. A라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B라고 하는 집단에 해봤더니 뭐 컨버전이 5%더라. 그런데 B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똑같은 B라는 집단 해보니까
컨버전이 예를 들어 200% 상승했다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마케터들은 끊임없이 그 고객과의 그런 컨버전을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 가능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을 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제 회사에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요, 저는 그와 유사한 솔루션을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페이스북에서 그와 유사한 뉴스를 클릭하거나 그거와 유사한 솔루션을 보면요, 자동적으로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제가 이거에 흥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전 세계의 그런 솔루션들을 자동적으로 막 저에게 막 추천해 줘요. 그럼 저는 그것들을 모아서 분석을 하고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또 마케터 입장에서는 역으로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실제 광고 유료 버전을 구매하게 되면 실제 광고를 안 봐도 되잖아요. 저는 일부러 그걸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내가 행동하는 거를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식까지 지금 추적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제가 보기 위해서 저 같은 그렇게 역으로 좀 활용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주 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우리가 지금 앱 같은 거 광고를 통해서 앱도 다운로드 많이 받으시지만 실제 그 앱 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요거야 뭐 지금 앱 스토어 이제 iOS인데요. 검색을 해보시면 맨 위에 뜨는 게 이제 보통 광고거든요. 이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겠죠. 개인도 살 수 있겠지만 당연히 개발자들도.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똑같이 SEO처럼 똑같이 메뉴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광고를 해서 위에 올린 게 아니라 AS로 그래서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이라 그러면은 보통은 위에 있는 광고 최적화를 어떻게 최적화할까? 고객들의 그런 컨버전이라든지 고객들의 흥미한 요소도 어떻게 예측해서 어떻게 최적화할까를 하는 그런 보통 분야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그런 광고 이외에도 고객들이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 고객들이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디지털 마케팅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라든지 그런 움직임, 정성적인 요소까지, 그런 심리적인 요소까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이런 디지털 마케팅 인프라,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들이 연결되고 그런 많은 연결돼서 축적된 그런 빅데이터들을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시보드 상에서 가시화하게 되는 그런 디지털 솔루션들이 나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앱 마케팅을 했을 때 이런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 약간 조금은 그렇게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AI를 이용해 가지고 앱을 개발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머신러닝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솔루션, 뭐 그런 AI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고 이런 어떤 위데이터랩 이런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예산에서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 고객들이 정말 이것들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떤 채널에서 이 고객들이 우리 거를 얼마만큼 빨리 받아들이고 또 계속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체크를 하고 할 때 이런 큰 틀에서 보시면은 뭐 돈을 지불하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돈을 지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꼭 필요한 어떤 우리들의 그런 디지털 마케팅한테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랜딩 페이지라든지 웹사이트, 보통 사스형이라든지 패스형 같은 경우 솔루션 같은 거 보시면 외국의 그런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서비스들도 보시면 원페이지로 해서 쫙 특징부터 해서 뭐 차별화 포인트, 고객들의 목소리, 멤버들, 그냥 문의하게끔 막 그렇게 한 페이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 준비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의 채널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지금 TV라든지 라디오, 이제 OOH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오프라인 쪽에 그런 뭐 버스에
랩핑을 한다든지 지하철에 랩핑을 한다든지 건물에 랩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의 광고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프라인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일본도 우리나라 일본에 딱 오시면요. 일본에 전철 타시면 아직도 광고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공기업이라든지 서울시 광고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일본 아직도 그런 전철이라는 이런 데도 광고가 많이 있어요. 밖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QR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어떤 카메라를 대면 뭐 AR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재미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브랜딩적인 요소나 조금 오프라인적인 이런 매체들이나 채널들도 점점 더 디지털화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디지털에 대한 서비스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다 핸드폰이라든지 웹사이트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비자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다 모이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어떤 큰 어떤 흐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디지털 마케팅 어떤 인프라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